올 하반기에 뜨거운 화제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속도 조작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네일살롱 태스크포스 팀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액션 NYC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통금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하반기에 뜨거운 화제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번에는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이던 2006년 6월 이후 9년 만이고 제로금리는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8년 12월 16일 이후 7년 만에 끝납니다. 연방기금 금리이자 금융기관 간 초단기 콜금리인 기준금리의 인상은 모기지와 크레딧카드, 자동차 융자, 학자금 대출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소비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인상폭은 0.25에서 0.50%로 현행보다 0.25%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일부터 6일 경제학자 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14일 아시아 각국 증시가 요동치기도 했지만 뉴욕 증시는 오히려 금리 인상 변수가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이 부각돼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어제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손호균 신임 회장은 한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호균 뉴저지 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이 협회기를 전달받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손 회장은 한인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3, 40대 여성 회원 가입 등을 통해 협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손 회장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1세기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2세대들하고의 같은 협력 관계로 가야 확실하게 우리의 길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난 15, 16대 회장을 역임한 박명근 전 회장은 임사에서 손 회장이 차세대 한인 교육과 한인 세대들을 아울릴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협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지난 8월에는 경제인협회 주최 제1회 차세대 포럼을 이끄는 등 한인 신9세대 조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내년 1월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가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빠른 속도일 텐데요. 그래서 실제 속도를 속이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도 넘쳐납니다. 뉴욕주 검찰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속도 조작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서한을 보내고 홍보하는 인터넷 속도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타임워너와 버라이존, 케이블비전 등과 뉴욕시 일부 지역 및 업스테이트 등지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론티어와 차터, RCN 등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고객들이 제공받는 인터넷 속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터넷 속도 신고와 측정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인터넷 속도 확인 작업에도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13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속도 측정 안내에 따라 6단계의 측정 과정을 거치면 해당 컴퓨터가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가 측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인터넷 속도 결과가 나오면 해당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뉴욕 주민들은 업체가 약속한 인터넷 속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당초 계약한 서비스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즈의 내일업계 실태 탐사 보도 직후 뉴욕주 내일업계를 단속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는 2,600건이 넘었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네일살롱 단속 태스크포스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소의 위반 사례는 2,600건이 넘었고 해당 종업원은 약 4,000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7월 출범한 노동착취 단속 태스크포스의 조사 대상도 네일살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중 태스크포스는 총 450건의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가운데 네일살롱이 321건으로 70%가 넘었습니다. 이어 레스토랑이 66건, 공사장 28건, 농장 20건, 세차장 17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올 들어 환수된 뉴욕주 체불임금은 2,8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총 2만 4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서 체불임금을 받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민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액션 NYC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각 커뮤니티 기관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도움이나 추방 예방, 시민권 취득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액션 NYC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예산으로 790만 달러가 투입되고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는 7만 5천 명의 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5개의 이민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아웃리치에 나서고 또 다른 7개 기관에서는 각 커뮤니티의 언어로 포괄적인 법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24명의 내비게이터를 고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제비어 발데스 메이크 더 로드 뉴욕 공동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게 됐다며 능동적으로 이민 관련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직접 커뮤니티에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매월 최대 130달러를 세전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풀타임 직원 2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매월 최대 교통요금 130달러를 세전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116달러 50센트인 월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이용하는 통근객의 경우 연 443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제공되고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뉴욕시 거주자라도 뉴욕시 외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되는 대중교통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를 포함해 뉴욕시를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과 페리 등입니다. 단 주차비나 자전거 이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시행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타임 회사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안면과 안구 홍채 스캔이 처음으로 시험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10일부터 멕시코 접경지인 캘리포니아의 오타임 회사 국경 검문소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안면 및 안구 홍채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안면 및 안구 홍채 스캔 시스템은 미 접경지 가운데 도보 입국자가 가장 많은 오타임 회사 국경 검문소에서부터 시험 가동되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당국이 지문 생체 정보와는 별개로 안구 및 안구 홍채 스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정확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면 및 안구 홍채 스캔 시스템은 1차로 도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내년 2월부터는 국경을 통과해 멕시코에 입국하는 출국 외국인에게도 확대됩니다. 한편 연방당국이 새로 도입한 장비는 안면 사진 촬영 때 얼굴뿐 아니라 안구의 홍채까지 스캔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확도가 높고 소요 시간도 1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K1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1 비자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년간 발급된 약혼자 비자를 전면 재조사하는 동시에 신규 발급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로 인해 약혼자 비자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약혼자 비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테러범 가운데 부인 타시핀 말리크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샤헤드 파룩의 초청으로 K1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결혼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3차례 신원조회와 보안검사, 2차례 인터뷰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최근 2년간 발급된 약혼자 비자 9만 명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위험인물 여부나 사기 결혼 혐의자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개선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약혼자 비자의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채택되면 미 시민권자와 90일 내에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발급 비자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안 배우들을 위한 어워드 행사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특히 한인 배우들의 수상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제14회 언포게러블 어워드 행사에서 다수의 한인 배우들이 시상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드리 매거진과 코리암 저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총 6명의 수상자 중 4명의 한인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영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역으로 나와 할리우드의 이목을 끈 배우 랜달 박은 최근 ABC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레시 오브 더 보트에서도 주연을 맡아 이날 아시안을 빛낸 배우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eems like there are a lot of Korean American actors in the industry, and a lot of them are doing well. And I think it's great. I think I'm very proud to see that. 한인 등 아시안들의 미국 생활을 유쾌하게 그려내 유튜브 스타로 떠오른 유진 리가 주목할 만한 남자 배우상을 수상했으며 드라마 워킹 데드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배우 스티븐 윤이 올해의 남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watching Walking Dead. It's really amazing that we can kind of tell a story and have it be as global as it is. And I hope that you guys continue to watch. 행사 전 레드카펫에 나온 배우들은 하나같이 아시안 배우들의 달라진 위상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영화계에 더 많은 아시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ontribute so much as Asians and Asian Americans to the American society and to the world stage. 또한 이날 행사 중에는 베트남 등에서 인신매매에 희생당한 어린 소녀들을 구조하기 위한 기금도 마련돼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봉을 이용해 춤을 추는 폴댄스는 퇴폐적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정식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대회에서는 한 팔로 폴댄스를 추는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 화제의 인물들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홍콩에서 열린 폴댄스 경연대회.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폴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봉에 다리를 걸어 회전하고 거꾸로 매달려 정지하는 등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노치 씨. 세계 최초의 한팔 폴댄서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기술을 팔 하나로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녀에게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t's what inspires me and pushes me and motivates me to keep up in my game and pushing my body to do what most people would consider to be impossible. 중국 청두시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운동법을 개발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운동 도구는 바로 돌신발. 손수 제작한 돌신발의 무게는 50kg이 넘습니다. 그런데 돌신발도 모자라 양손에 쥔 덤벨도 돌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남성도 들기 버거운 돌신발을 아저씨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신고 산책했습니다. 허리와 팔다리 근육을 모두 쓰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I walk around in them 4 times in the morning and 4 times in the afternoon. I do it every day. 그동안 달아 부서진 돌신발만 7개. 아저씨는 돌신발의 무게를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형색색의 반짝이 가루로 뒤덮인 턱수염. 최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유행하고 있는 반짝이 수염입니다. We want you to glitter your beard. Glitter your beard today. 반짝이 수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반짝이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오일을 수염에 골고루 바른 뒤 반짝이 가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Alright, when it's on your beard, you have to be very careful not to breathe in it. We warned you earlier. It does get everywhere. It sticks to your body, sticks to your clothes. 트리에 장식하는 알록달록 방울을 주렁주렁 매단 턱수염 트리도 인기입니다. 작년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고안한 턱수염 트리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턱수염 전용 방울이 상품으로까지 개발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총기류가 공항 검색대에서 무사 통과하는 것만큼 테러 감시 대상자들도 총기나 폭탄을 사려고 시도해 대부분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13일 연방 법무부에 총기 구매 희망자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 탑승 금지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총기 규제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개인의 오락용 무인기 드론의 등록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무게 255g의 드론을 소유한 현재 사용자는 물론 새로 드론을 산 이들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연방항공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용자들은 내년 2월 19일까지 드론 등록을 마쳐야 하고 새 구매자들은 첫 비행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3년에 등록비는 $5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27,500를 내게 됩니다. 유망한 10대 한인 풋볼 선수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43분쯤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 도일스타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던 14세 스티븐 김군이 여성 운전자의 차에 치였습니다. 김군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김군은 센트럴벅스 웨스트 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교내 풋볼팀의 쿼터백으로 활약한 유망주여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617였던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쓰레기세가 올해 22% 넘게 인상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레인넥도 연간 쓰레기 수거세가 $253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했고 메나셋도 8.9% 올랐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지난 20년간 있었던 지역 유틸리티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내년까지 $1억 8천만 물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에는 짧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